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5일, 토요일입니다.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한 주를 또 7월, 그러니까 하반기 어떤 시작되는 첫 주였죠. 뭐, 나름대로, 그죠. 이 선방, 또 삼천을 또 안착하는 모습, 또 상법 개정, 통과,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 금요일, 그죠. 이 금요일은 조금 좀 안 좋게 끝났죠. 추측은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뭐 어떤 주식이라는 게 항상 그렇죠. 오르면 다 호재고 떨어지면 다 악재고. 그동안 많이 올랐다는 어떤 그런 핸디캡 어떤 그런 것도 좀 있고, 또 어쨌거나 다음 주는 그죠. 그게 있어요. 트럼프 관세. 트럼프가 그죠. 유예 해주다 보니까 타코라고 그죠. 조롱 그죠. 엄청나게 받고 있죠. 그러니까 신경질적인 반응을 부릴 정도로. 그래서 이제는 관세 그죠. 더 이상 유예 아마 힘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그 1호로 그죠. 미국을 상대로 돈을 버는 교역국가 중에서 1호로 베트남이 먼저 합의를 봤어요. 근데 합의라고 보기에는, 그죠. 일방적인 어떤 굴욕, 그냥 힘의 논리에 그냥 승복했다? 약간 그런 느낌. 어쨌거나 우리나라도, 그죠. 어떤 남의 일이 아니죠. 이제 대기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도 베트남에 많이 진출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세 20%가 절대 작은 수치는 아니다. 이래 봐야 되겠죠. 베트남 같은 경우는요, 뭐 중국이나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종의 약간 그죠? 그 한승무역. 그러니까 태그만 갈아 끼우는 거죠. 국산을 베트남을 거쳐서 베트남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중국이 많이 그러죠. 중국이 미국의 어떤 그 차단, 그 허점을 뚫기 위해서 베트남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미국이 공격을 했다. 또 이래 볼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다음 주는 우리가 관세 협상을 해야 된다. 10에서 한 70%? 거기에서 어떤 선으로 결정날까? 조금 우려 속에서 어쨌거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러나 저러나 그죠.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관세 협상이라는 것은 좋을 게 없어요. 그리고 트럼프 전술 있죠. 무조건 강하게 질러보고 보자. 또 무슨 그죠.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을 줄 몰라요. 말이 좋아가 협상이지 일방적인 통보죠. 통보. 그래서 또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 어쨌거나 우리 정시에는 득될 게 없어요. 그죠. 관세 협상이라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은 주식시장이 그렇게 좀 과격하게 반응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요, 항상, 그죠. 맞든 안 맞든 그냥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다음 주를 준비를 하면서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무조건, 그죠. 주식, 그죠. 뭐 100% 풀베팅, 돈만 있으면 전부 주식 다 사놓고 그냥 오르기만 바라는 거예요. 그럼 떨어질 때는 어때요? 온몸으로 그냥 다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계속 돈을 잃는 거예요. 맞든 안 맞든 유연하게, 그죠? 이 현금 비중은 항상 말씀드리죠. 자고 일어나봐야 아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이 어떤 지뢰 밟기를 하는 게 주식 어떤 주식 게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현금을 갖고 있어야 돌발 변수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발 변수에 그걸 역이용해서 기회를 만들 수도 있고, 내가 돈이 하나도 없는데 무조건 주식 다 사는데 아무 대응 없어요. 현금 비중을 그죠,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대응을 해보는 거예요. 최근에 그죠, 많이 연습을 하고 있죠. 그걸 아무 생각 없이 하면요, 배우는 게 없어요. 느는 게 없어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이 시점에 내가 왜 현금 비중을 늘리고 있는지, 또 왜 줄이고 있는지,
그게 예상대로 가는지 맞춰보는 거예요. 할애할 때, 막 3,100 돌파하고 할애할 때 막 주식씩, 사고 싶어서 막 유혹을 느끼죠. 그죠? 그때는 타이밍 아니라 그랬죠. 반대로 해야 된다고. 오를 때는 주식이 확 올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주식만 대응을 하면서 내 주식 오르면 팔아먹을 기회를 봐야 돼요.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해요? 갖고 있는 현금으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봐야 되는 거죠. 공포를 사라. 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금요일이었어요. 많이 떨어졌죠. 어제는 뭐라 했습니까? 미니 옵션 만기 때문에 틀이길 가능성이 있다. 항상 주식은 시간차 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다. 아무 일 없네. 안심. 딱 하고 있는데 다음날 바로 뒤통수를 시게 때린다. 이게 주식이다. 그랬죠. 금요일, 오늘, 금요일을 어떤 주식이 많이 빠졌을 때, 그러면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을 때 그 다음 주 어때요? 관세 협상 기다리고 있다 했죠. 그럼 관세 협상은 우리한테 득될 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관세. 이거는 득될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뭐래요? 매수를 빨리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느긋하게. 7월 4일 같은 경우는 미국은 휴장이죠. 휴장. 독립기념일 휴장. 미국에서 독립기념일이란 것은 결국 따지고 보면 또 세금과 연계가 되거든요. 영국에서 분리 독립할 때, 싸울 때 결국은 세금 때문에 싸우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그죠. 항상 농민이 반란을 일으키고 뭔가 문제 생길 때는 항상 뒤에는 세금이 있어요. 어쨌거나 이 관세라는 것도 트럼프는 그죠. 미국을 잘 살게 하기 위한 위대한 어떤 첫걸음 이런 식으로 미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 제3국은 어떤 식으로 또 협상을 할지 모르겠고 우리도 그죠. 어쨌거나 시작해봐야 돼요. 해봐야 알겠죠. 여기에서 긍정적으로 좋게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죠. 난간에 봉착할 수도 있고 일단 해봐야 되는 거예요. 관세 협상용으로 우리는 그죠. 뭐 가스를 사온다 아니면 뭐 그죠. 조선 뭐 해군 전력 그쪽으로 협조를 해준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막 난무해요. 근데 결국은 해봐야 하는 거죠. 해봐야. 그래서 다음 주는 어쨌든 관세 협상이나 큰 틀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급하게 공격적으로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 그냥 느긋하게 가는 거예요. 찬스를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항상 주식은 그죠? 분할 매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는 뭐죠? 오르면 따박따박 오르면 그냥 조금씩 팔아가는 거예요. 왜? 언제 빠질 줄 몰라요. 그죠? 따박 오르다가 빠질 때는 한꺼번에 훅 빠져요. 신용 미수. 그래서 어떻게 한다? 주식은 좋을 때 팔아야 돼요. 할애할 때. 그래야 좋은 가격에 파는 거예요. 항상 그죠? 욕심내면 안 돼요. 욕심내지 말고 끝없이 오르는 주식 없어요. 그러니까 오를 때마다 계속 분할 매도. 근데 내가 적당히 잘 팔았어. 근데 여기서 훅 떨어져. 그럼 또 들어가는 거예요. 종목별로 틀리겠죠. 근데 그동안에 분할 매도를 많이 해뒀어요. 그럼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다음은 뭐다? 상법 개정 다음은 그죠? 배당, 분리소득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만약 장이 조정받는다 하면 앞전에 팔아먹었던 주식에서 배당 관련된 종목들 내가 판 가격보다 많이 떨어지면 또 사러 들어가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만큼 확실한 거 없다. 어떤 그런 생각. 어쨌거나 상법 개정은요. 큰 틀은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아쉬운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일단은 그죠. 주주 충실 의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이게 가장 중요하죠. 상법, 그죠? 382조. 이 부분. 그동안 수도 없이 거론했죠. 그러니까 뭐 이사의 충실 의무. 이게,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상법 382조. 그냥 지절로 외워져 있어요. 어쨌거나 시작은 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주주 충실 의무, 이거 똑바로 안 하면, 그죠? 고소당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해야죠. 왜? 지금까지 나쁜 짓을 했으니까, 나쁘게 했으니까. 회사를 위해서만 몸을 바쳤다. 그 회사를 위한 게 뭐죠? 개인 주주들, 그냥 돈 뺏어가는 거예요. 뭐, 소송이 남발할 것이다. 진짜 무책임한, 그죠? 발언이죠. 쪽팔려. 수준이. 소송 남발할 짓거리를 안 해야지요. 버젓이 하면서, 온갖 나쁜 짓 다 하면서, 소송 걱정. 참, 그죠? 대한민국 기업들 참 쉽게, 그죠? 강탈했어요, 강탈. 개인 돈들을, 그죠? 대표적인 게 기업 분할, 그거 진짜 대국민 사기라고 했죠. 그런 거 승인해주는 자체는 문제가 있어요. 어쨌거나, 날로 먹은 거예요. 대기업 주주들은. 그것을 누가? 그 이사들이 돈 몇 푼 받고, 도장 꽁꽁꽁, 앞전에는 상법 개정한다니까, 이제 성명서 발표하고, 한심한 짓거리를 했죠. 어쨌거나, 지금 상법 개정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럼 여기에서 합산 3% 룰, 그죠? 학대 적용, 뭐 이래 되면 또 이사를, 그죠? 이사위원 선임할 때 아주 깐깐하게 하겠죠. 뭐 이런 부분은 조금 긍정으로 볼 수도 있는데, 또 안 된 거는, 그죠? 안 된 거는 좀 아쉬운, 뭐 집중투표제 같은 거, 아니면 감사위원 분리선출, 이런 부분은 또 다음을 기약해야 되니까 좀 아쉽다. 어쨌거나 개인적으로는 그 이사의 충실 의무, 이 부분이 가장 크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동안 지주사나 뭐 이런 거 대기업들 그저 몇 년 동안 잘 손을 안 대죠. 왜 안 됐느냐? 기업 분할 때문에. 기업 분할하는 거 노인노조에 걸렸어요.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이거 조금 하다 보면 알맹이만 쏙 빼가지고, 그죠? 상장시키고 자기네들끼리 다 헤쳐 드시고, 이게 싫었단 말이죠. 그래서 최소한 앞으로는 이 짓은 못한다. 이게 가장 크다. 정말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상법 개정 통과되면 그 다음, 그죠? 이제 진행될 것은 아마 이제 제 생각엔 그래요. 제 생각에는. 배당 소득 분리 과세가 그 다음 이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추는 거죠. 이 정부도, 그죠? 이재명 대통령도 배당, 금융을 제대로 뭔가 개선하겠다. 그래서 부동산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도, 그죠? 부동산 투기를 건절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한 자금이 부동산에만 몰빵되어 있는 우리나라 잘못된 이 금융자산 배분, 이 부분을 주식시장으로 끌어올 수도 있다. 그죠? 금융시장 여러 군데 중에서 또 상당 부분은 주식시장으로 올 수도 있고, 그러게 되면 그 돈들의 성격은 스마트하죠. 아주 똑똑한 돈들이에요. 그럼 이 똑똑한 돈들은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우량하고 배당 많이 주는 회사. 그죠?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돈들은 뭐, 따따블 이런 거 안 바래요. 우리는 그죠? 정말 잘못된 문화, 의식. 그죠? 욕심이 하늘을 찔러. 워런 버핏이, 그죠?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이 연간 수익 20% 올리면요, 신적인 존재라고 칭송을 받아요. 보통 5% 정도를 목표로 해서 운영을 해요. 뭐 돈이 많다 작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은 똑같다 생각해요. 많은 돈으로 하나, 작은 돈을 하나, 돈을 잃는 사람은 똑같아요, 결과는. 그래서 만약 다음 주 관세 때문에 증시가 조정을 보인다 하면 또 배당 관련주들은 다시 매수를 해도 충분하다. 기회를 보겠다. 뭐 그런 게 어떤 저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 국내외적으로 보면, 그죠. 이 중국에서도 저 시진핑이 숙청설이 엄청나게 돌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어떤 그런 흐름이라서 이 부분도 조금 신경이 쓰이긴 쓰여요. 그리고 또 중국에서, 그죠. 우리나라 대통령 또 초빙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나라 어떤 포지션을 어떻게 취할 것인지, 관세 협상
이후에 뭐 답변이라도 해주면 좋을 건데 약간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까이는 그 일본, 그죠? 일본 대지진 온다. 계속, 그죠? 뭐 떠들죠. 7월 5일이죠. 7월 5일. 그러면 오늘 내일 하겠네요. 물론, 그죠? 만화죠, 만화. 아신 분 다 아시죠? 그 내가 본 미래라고, 그, 다츠키룡가? 다츠키룡? 그죠? 어떤 그 만화인데, 예언을 하는 만화인데, 2025년 7월 달에 막 일본에 대지진이 났다. 그러면서 요즘 일본에 막 지진이 많이 나니까 불안해하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일본은 맨날 지진 났어. 그죠? 우리나라에서 지진 예언하기는 힘들어도 일본에서 뭐 맨날 지진이 나는데, 툭 하면 나는데, 일본에서 지진 난다고 예언을 하는 걸, 뭐 특별하게 좀 봐줘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그죠? 일본이 지진을 하면 앞전에 그거 어떤 후쿠시마 원전 터진 동일본 대지진, 이때도 그렇고, 그때는 엄청 빠졌죠. 일본 시장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나고 했을 때 그때가 한 20% 정도 내려앉은 것 같아요. 엄청나게 빠졌어요. 그때 우리도 좀 영향을 받았어요. 우리 주식시장도 좀 영향을 받았는데, 뭐 빠른 시간 내에 회복했죠. 그래서 만일 지진이 나서 어떤 정치가 주저앉는다 하면, 결국 항상 자연재해 이런 거는 지나고 보면 기회다. 이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만일 일본에 대지진이 나서 우리 주식이 만일 빠진다 하면, 그거는 좀 매수 찬스다. 뭐 저는 그렇게 봐요. 5월달 경상수지 보면 101억, 그죠? 101억 4천만 불인가 흑자가 났죠. 그러면 25개월 연속 흑자가 쭉 진행이 되어 있어요. 반도체가 좀 선방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어떤 후행성이지만, 그죠? 우리가 어떤 경상수지나 뭔가 발표가 되잖아요. 그럼 그런 것도 한번 유심히 한번 보세요. 그런 것들을 유심히 보면 큰 도움이 돼요. 이번 달에 보면 5월달, 그죠? 5월달 같은 경우 보면 어쨌거나 뭐 전반적으로 좀 좋아요. 근데, 내용으로 보면 그래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수입을 작게 해와서 수출하고 수입을 작게 해오고, 그러니까 돈을 작게 쓰다 보니까 좀 이익이 많이 남았다? 약간 그런 거. 근데 어쨌거나 전년 동월 대비는 한 2.8%인가 감소했거든요, 수출이. 그러니까 이 수출이 감소한다는 거는 그냥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그만큼 좀 문제가 있다. 근데 뭐가 감소했지? 이래 보면 자동차, 철강, 석유 제품, 이런 것들이 감소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철강 감소죠. 철강은 중국산한테도 엄청나게 지금 치익이죠. 그래서 철강 안 좋아요. 건설도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철강이 안 좋아. 근데 뭐래요? 알래스카 테마로 계속 띄우죠. 이런 거 잘못 건드리면, 그죠? 52주 신고가에서 물려가 빼도 박도 못해. 이런 거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 그랬죠. 테마도요. 물려도 괜찮은 회사, 괜찮은 테마가 있고, 물리면 진짜 고생하는 테마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손 안 대는 게 좋겠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출입 동향이나 이런 거 보고 어떤 업종이 좋은지 살아나는지 이런 것도 보고, 반도체도 지금 좋아지고 있죠. 삼성전자도 살아나고 있고. 그러면 또 거기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그죠, 회사들 이런 것들 이제 다시 서서 온기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거기에 타이밍을 맞추는 거죠. 우리가 그죠? 우리 주식시장은 지금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그죠? 스와개미들 해가 다 빠져나가버리고, 코인 한다고 빠져나가버리고, 들어오는 돈이 없어요. 기관들도 내 팔기 바쁘고, 누가 주식을 끌어올려요? 돈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돈이 없는 주식시장이, 가난한 주식시장이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우후죽순 막 올라가기에는 버겁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현실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뭐 지주회사, 홀딩스 이런 어떤 다른 테마가 활개를 칠 때는 그 외 테마는 대부분 다 그냥 침체예요, 침체.
특히 코스닥은 훨씬 심하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물렸다고 그거 물타기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거 굉장히 위험해요. 타이밍을 맞춰야 돼요. 타이밍. 지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살아나니까 그러면 소부장 쪽으로 온기가 좀 몰려가야겠다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뭐 유리기판 이런 종목들도 한번 사볼까 이래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아무 때나 돈 있다고 막 사러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항상 그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내가 대응을 한다, 이런 개념. 그죠? 그래야 우리가 충분히 대응이라는 걸 할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이 정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후행성, 앞으로 이제 꼭 주시장이 살아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무조건 따라와야 돼요. 이게 따라와야 진짜 주시장이 안정화가 돼요. 그리고 우리 퇴직연금 이런 쪽이 주시장으로 확 밀고 들어오면 진짜 주시장에 고객의 닭감이 막 급격하게 늘어가면서 올라가겠죠. 근데 이런 돈들은, 그죠? 똑똑한 돈들은, 그죠? 선별했습니다. 아무거나 안 사요. 무조건 배당 많이 주는 거. 안정적인 회사. 따따블 뭐 다 필요 없어. 그냥 안 망할 것 같고 배당이 한 5% 이상이면 최고다. 그렇게 생각하는 돈들이 밀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배당 주는 회사가 올라가지. 그죠? 아무 회사나 막 오르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우량주. 그렇게 봐야 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상법 개정이 일부 통과가 했기 때문에 아마 1년 유예 기간도 둔 것도 있고, 이 기간 동안 스스로가 자진상폐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저기 있어. 왜? 내 회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내한테 준 회사니까. 내 회사를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상법 개정 때문에 못하게 됐어. 짜증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상폐하면 돼요. 차라리 상폐를 하지. 내가 뭔 부귀영화를 누릴 거라고 온갖 눈치 보면서 주시장에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자진상폐 길로 간다. 그럼 자진상폐로 가려면, 그죠? 돈이 들어요. 공개 매수를 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코스피, 코스닥 약간 룰은 틀려요. 코스피, 코스닥 따라서 전체 지분, 자사주 빼고 전체 지분의 95% 또 90% 나눠지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90%를 매수해야 자진상폐, 코스피는 95%. 그러다 보니까 한 75% 이상 이 정도 대주주가 많이 들고 있는 회사는 조금만 더 모으면, 그죠? 자진상폐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대주주 지분이 75% 넘어가는 그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특히 상속이 진행 중인 회사, 이런 회사들이 자진상폐 가능성이 되게 많다 봐요. 그죠? 확률적으로. 그래서 이런 회사는 계속 좀 눈여겨보는 게 좋다. 그럼 자진상폐를 노릴 만한 회사면 또 대부분 배당을 주는 회사거든요. 알짜배기 회사. 그래서 이런 회사는 좀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상법 개정이 되면 분리, 그죠? 이제 이 기업 분할, 물적 분할, 이런 거 절대 못하게 되고, 또 자회사 하나 만들어가지고 전부 이익 다 빼돌리는, 그죠? 그런 행위 근절시킬 것이고, 그러다 보면 회사들이 그동안 못된 짓거리 하는 회사들, 그죠? 돈을 엄청 벌면서 거지 행세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 이제는 처벌받는 거예요. 통과했으니까. 그래 되면 상법 개정 취지에 역행하는, 반대되는 이런 행동을 하는 기업들은 자진상폐하든지 아니면 들들들 떨고 있겠죠. 그러면 어찌 보면 또 나쁜 기업들, 그죠? 상법 개정 기준으로 악랄하고 못된 이런 기업들이 어찌 보면 또 기대감으로 테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예, 어쨌든 다음 주는, 그죠? 상법 개정, 이게 가장 큰 이슈. 최소한 미국하고 만나서 어떻게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는, 그죠? 불안 요소. 긍정보다는 부정이 많다. 그래서 지수가 빠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맞지 않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역시도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그죠? 수비적으로, 방어적으로 대응하면서 관세 공포 때문에 주식이 빠질 때 싸게 이삭죽기 들어가는 거죠. 대상은 배당 관련주로 집중 포커스를 맞춰서 대응을 하겠다. 이게 다음 주 전략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